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7주차 첫 번째 사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주 착실하던 아들 녀석이 대학교 들어가더니 매일 술만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공부도 안 하고 용돈 타령이나 하고 거기다 학사 경고까지 받아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걸 나무라는 아버지한테 또 대들었다가 뺨을 한 대 때렸다고 막 집 나가겠다고 바락바락 대들고 도대체 이 중간 사이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신 그런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좀 보시겠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착실하던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더니 골칫덩어리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용돈 타령에 학사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어제는 남편이 야단을 치다가 뺨을 한 대 때렸더니 아빠도 사업한다고 매일 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며 바락바락 대듭니다. 급기야 집을 나가겠다고 시위 중입니다. 저런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남편은 펄펄 뛰는데 아들이 진짜 집을 나갈까봐 걱정입니다. 도대체 중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사례 잘 보셨죠? 예. 이런 경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요. 남편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 편을 들 수도 없고 남편하고 막 뜻을 맞춰서 막 너무 나무라면 이 녀석이 정말 말대로 가출을 하면 어떻게 할 거나 그런 걱정도 들고요. 예. 참 쉽지 않은 경우인데요. 참 자식 안 쉽죠. 저도 두 아이를 키워봤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는 그죠? 그래도 배우자는 내가 어떤 그 선택권을 갖고 선택한 사람이지만 자식들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부모도 참 자식 농사 참 쉽게 잘 안 되죠. 저도 뭐 기업 경영도 한번 해봤고 했지만 참 자식 문제만큼은 쉽게 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모님들이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대학교만 들여보내놓으면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만 입학시켜 놓으면 이제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겠지. 근데 그게 아니죠. 예. 아직 자녀들의 나이가 어려서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만 되면 대학교만 입학시켜 놓은 그 부모 얼마나 부러워요. 저만 딱 그냥 입학시켜 놓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이들을 대학 입학시켜 놓으면 사실은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의 시작입니다. 예. 어릴 때야 오히려 좀 단순했죠. 좀 공부 좀 해라. 숙제했니? 텔레비전 그만 좀 봐. 또 게임해? 뭐 이런 정도였었는데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정말 대학만 졸업만 시켜놓으면 이제 부모로서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지가 알아서 뭐 취직하겠지. 근데 이게 취직이 또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또 좋은 일자리 있으면 이제 취직만 시키고 이제 자기 밥벌이 이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로 부모의 의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게 또 결혼을 안 하네요. 결혼을 또 못 하네요. 30이 넘고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안 하는 따님, 아드님이 있으면 이거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결혼만 시켜놓으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한 번 때리는 문제예요. 야, 그럼 난 결혼 안 해야 되겠다. 아예 안 낳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예. 뭐 정말 자식을 가지면서 또 다른 어떤 희열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거겠지만 참 쉽지 않다는 말씀 하다가 얘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분 노선 통일하셔야 돼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엄마 아빠의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극명하게 정반대로 의견이 엇갈리면 아이들도 혼란스럽고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는 없는데 자식 문제 때문에 사사건건 부부가 싸우는 경우 참 많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 엄마는 이쪽으로 목소리를 내고 아버지는 또 이쪽으로 주장을 하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을 수는 없지만 노선을 통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견차를 좁혀나가실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감정적인 대립하시면 안 됩니다. 홧김에 정말로 홧김에 아들 녀석 뺨 하나. 물론 아버지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막 두드려 팬 것도 아니고 막 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정말 화가 나서 자식이 그것도 대들고 때릴 만한 이유가 그래도 다 있어서 뺨 하나 그거 하나 때렸다고 이놈이 막 노발대발? 그건 말도 안 된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버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미 대학생 정도 되면 성인입니다. 성인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는 우리 그죠? 학우님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나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절대
절대 폭력은 안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절대 아이들한테 손 안 대겠다. 절대 때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키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손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죠. 그죠? 손이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생각, 출발점부터가 안 되지. 말 안 되면 두드려 패서라도 버릇을 들여야지. 누가 그 버릇 가르치겠어. 부모라도 버릇을 제때 단단히 고쳐놔야지. 이런 생각으로 만약 키우다 보면 수시로 매를 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애들 키워봤지만요. 순간적인 감정을 못 이겨서 매들고 때리고, 그죠? 그건 쉬운 방법입니다. 그건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죠. 언뜻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보다 훨씬 신체적으로 완력이 약했을 때는 부모가 매를 때리면 겁도 내고, 그죠? 말을 듣죠. 듣는 척 하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커지게 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정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체벌 같은 건 교육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일관된 연구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손을 대시는 일은 삼가시고 아버지가 바로 그것도 자식한테, 아들한테 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힘들겠죠. 넌지시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빠가 네가 하도 대드니까 화가 나서 나한테 뺨은 때렸지만 아빠가 참 잘못했다고 하시더라. 엄마가 얘기를 전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얼굴을 맞대놓고 아들놈한테 바로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게 쉽지 않으시면, 그죠? 뭐 이렇게 뭐 문자나 뭐 쪽지나 뭐 이메일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아무리 부모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사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감정적으로 아들을 뺨을 때린 거, 그것도 아버지로서 사실 잘한 건 아니죠.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한테 막 바락바락 대들고, 그죠? 집 나가겠다고, 예? 그런 아들도 결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정말 설득을 하죠. 그래, 네가 많이 화가 난 모양이구나. 화가 나니까, 그지?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이 순간 들 수도 있겠지만, 그죠? 설득을 하겠죠.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집 나간 거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나가게 해야죠. 너무 과격하게 들리세요? 그리고 제가 집 나가겠다고 했으면, 그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어디서 누구랑 살 건가? 자, 대학생이 된 자녀가 있어요. 어디서 누구랑 살 건가? 그 최종적인 결정권을 누가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자식이? 뭐 사람마다 틀릴 수는 있겠죠. 근데 나가겠다는데요, 뭐. 나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예. 적어도 뭐 집안마다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뭐 한 대학 졸업할 때까지야 부모가 부모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학비 대주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는 부모의 뭐 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집 나가겠다고 아버지가 뺨 안에 때렸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집 나가겠다고 하는 자식의 방도 얻어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하는 의무까지가 전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못 보태주는 거죠. 꼭 감정으로, 그죠? 예. 안갚음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 설득은 하되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그 선택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동을 요구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가끔 자식들이 사실은 부모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집을 나가겠다 그러면 엄마가 막 겁을 내겠지, 막 벌벌 떨고 사실 집 나갈 생각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으면서 만약 그런 어떤 의도로 자식이 집 나가겠다고 만약 협박하거나, 그죠? 엄마나 아빠를 시험해 보는 거라면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되죠. 예. 걱정은 많이 되죠. 지금 대학교 들어간 놈이 나가면 어디서 살 건지, 뭐, 또, 남자애지만, 특히 여자애들인 경우는 또 다른 엉뚱한 길로 잘못 빠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결국 구스르고, 뭐, 달래고 이래가지고 타협하고 굴복하시는 그 선례를 남기시게 되면 앞으로 더 큰일 생길 때 절대로 엄마가, 아빠가 자기 주장을 펼 수 없습니다. 자식한테 휘둘리는 거, 끌려다니는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절대 굴복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정말 대학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공부, 그죠? 그 아이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압박감,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생활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즐긴다고 하더라도, 학사 경고를 몇 번씩 받아서, 그죠? 학교에서 뭐 퇴학 정도 당할 정도 되면,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거죠. 무슨 모든 뭐 학점을 다 A+ 받아라, 뭐 장학금 받아라,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건 좀 무리겠지만, 학사 경고까지를 계속 누적해서 받는 자식이라면 과연 부모가 계속 학비를
대줄 의무도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다른 집 애들은 뭐 외국 유학도 보내주고 뭐 대학 들어가니까 차도 사주고 그건 그 집의 얘기일 뿐이죠.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의견을 맞춰서 우리 집만의 어떤 방침, 전략, 그죠?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학사 경고를 계속해서 받는다면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아이가 뭐 퇴학당해서 대학을 졸업 못한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또 이제 이때 부모님이 무너지세요. 대학을 요즘 나와도 취직을 할까 말까 그 힘든 세상에 어떻게라도 자식을 구스르고 달래고 해야죠. 대학 졸업은 시켜야죠. 아니, 당연히 어느 부모가 대학 자식, 그죠? 졸업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가 게을러서 아무리 설득하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학사 경고를 받는다면 부모가 대신 공부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무슨 돈으로, 그죠? 졸업장을 모아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대학 졸업 못하면 그것도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것까지를 부모가 책임져 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나치게 노력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가 게을리해서 공부 안 해서 맨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학사 경고 받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대학 졸업 못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지 행동에 대한 결과죠. 예. 그것까지를 본인 스스로 치르게 하는 연습, 혹독하죠? 부모가 참 냉정하게 그런 결심하기 무척 힘듭니다.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계속 제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제 의견 참고하셔서 제가 유일한 정답 아니지만요.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나는, 우리 남편의 생각은, 우리 아내의 생각은,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이 비슷한 사례를 혹시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직장 동료들하고 아직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니까 그런 경우 안 생겼다고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만약 그런 경우가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게 바로 예습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모의고사 해보는 거죠. 그게 공부인 거죠. 자, 귀가 시간도요. 몇 가지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이제 뭐 아들 하나 딸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적용하는 원칙하고 딸아이한테 내가 요구하는 원칙이 좀 달라서 딸아이가 조금 항의를 한 적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 네 생각이 옳다고 아빠도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밤길 하도 세상이 흉흉하고, 그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어서 그런다고 제가 솔직히 오히려 시인을 하니까 딸아이가 계속 그렇게 항의하고 저한테 불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칙을 늦어도 밤 11시까지, 늦어도 밤 10시까지, 아무리 늦어도 밤 12시까지는 반드시 들어오기로. 예. 그리고 또 정말 어쩔 수 없이 늦는 거는 반드시 전화하기로. 예. 그리고 무슨 일로, 학교 MT로, 행사로 저 하루 자고 들어올 일이 생겼다고 미리 허락을 받고 외박하는 건 관계없지만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마시다가 술김에 기분이 좋아서 나 하룻밤 자고 갈게요. 그런 건 절대 용납 안 한다. 그런 몇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을 가할 건지 그것도 서로 합의해서 약속을 지키시면 좋겠죠. 저도 대학생 아들이 있어서 가끔 주의를 주죠. 그래, 이해한다. 아빠도 술 마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방 12시가 돼버리고 어떤 때는 진짜 모처럼 친구 만나서 한 잔 더 하고 싶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밤늦게까지, 그것도 대학생이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들어올란 이유?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몸 피곤하죠. 건강 해치죠. 학업에 지장 주죠. 그리고 밤문화라는 게 얼마나 유혹적이에요. 그죠? 수없이 많은 자극적인 그 유혹, 잘못 빠져들면, 그죠? 잘못된 음주 습관, 그죠? 잘못된 향락문화에 빠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들 녀석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 만나면 맨날 술, 다음에 만나도 술, 2차도 술로 하지 말고 차 한잔 마시면서도 얘기 나눌 수 있도록 가끔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러 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아주 건전하게 등산을 가거나 친구들하고 뭐 농구를 하거나 뭐 축구를 하거나, 그죠? 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취미로 무슨 카메라 동호회에 가입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악기를 하나 배운다든지. 술을 절대 안 된다. 술은 절대 마시지 마라. 술은 나쁜 거다가 아니라 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오로지 술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설득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용돈 뭐 아무리 주어도 부족하죠. 뭐 얼마를 준다고 넘치겠어요. 아이고 이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늘 부족인데요. 그 용돈을 얼마까지 집안 형편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대학생 신분에 맞춰서 얼마를 줘야 될 건가는 정답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합의하셔서 어느 일정 정도 그 이상 본인이 더 쓰고 싶어서 더 씀씀이가 커서 어쩔 수 없는 용도는 스스로 벌게 해야죠. 본인이 아르바이트 해야 됩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건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은 사용을 누가 할 건지, 뭐 부모님한테 보고할 건지, 허락을 받을 건지, 그런 사소한 문제는 나중에 합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정 수준, 적정한 그 범위 이상을 벗어나는 어떤 용돈, 그걸 계속 부모님이 대주실 저는 의무 없다고 봐요. 예. 학생 나름대로 신분에 맞는 적절한 씀씀이가 있을 겁니다. 그 이상 네가 쓸 일이 있으면 아르바이트해서 벌어라. 이것도 하나의 방침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말 홧김에 아버지가 그냥 아들 뺨을 한데 올려붙이고 막 씩씩거리고 대들고 집 나간다 그러고 참 많이 험악해져 있을 겁니다. 냉랭하고요. 그 중간 역할을 어머님이 아주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래서 감정적으로 부닥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제 얘기를 듣기 전에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써두셨는지, 그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정말 가장 바람직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도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엄마의 사연이에요. 예,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두신 분인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말을 잘 들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되더니 이게 사춘기인지 사사건건 반항하고 대들고 이제는 덩치도 엄마보다 훨씬 커져가지고 막 덤빌 듯이 대들면 엄마가 겁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도 또 막 그리고 막 엄마하고 달려들 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다가 남편은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애들 문제는 본인한테만 맡기니까 도대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하고 고민을 상담해 오신 어머님의 사례입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면서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중1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작년까지는 말을 잘 듣던 착한 아이였는데 요즘에는 사사건건 반항하고 제멋대로입니다. 이제는 덩치도 아빠만해져서 어떤 때는 저를 때릴 듯이 덤벼들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도 헤헤거리고 엄마라고 달려들면 혼란스럽죠.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 문제를 저에게만 미루니 답답합니다. 사춘기라서 그런 건지 아들 키우기가 너무 어렵네요. 자, 먼저 이 사례에서는 사춘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춘기, 이때가 한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지 스스로 막 독립하려고 애쓰는 그 시기입니다. 그 발달 단계별로 봐서. 근데 어떤 그런 발달 단계별로 사춘기의 특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부모가 언뜻 나한테 막 반항하고 대든다고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 사춘기의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그걸 좀 몇 가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참 불안하죠. 갈등, 고민이 막 증폭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해요. 이제 부모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여전히 거의 절대적인 부모의 도움 없이는 혼자 쓸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모르지 않거든요. 그냥 모순이죠. 막 혼란스럽고, 그죠? 예. 그래서 그 시기의 특징이 막 변덕스럽고 불안하고, 그죠? 막 이성에 눈뜨기도 하고, 난 뭔가, 인생이 뭐지? 뭐 그런 아주 거창한 어떤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까지 부모 얘기를 하면 그냥 다 옳고,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면서, 아, 저건 아무리 아빠지만 아주 모순된 거야. 전 정말 엄마가 전 잘못한 거야. 그래서 막, 그죠? 어떤 불의를 보고 막 흥분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그죠? 대들기도 하고, 막 자기 주장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시기라는 것을 일단 좀 먼저 알아두시면, 이 아드님의, 그죠? 어떤 반항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이 저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받고, 놀랍고, 더러는 배신감 느끼기도 하고, 엄마는 그냥, 그죠? 막 팰 것처럼 덤벼들면 자식이지만 어떤 데는 가끔 겁이 날 때도 있으시겠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되시겠어요. 거기다가 아빠는 뭐 돌봐주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 사춘기 때 뭐 한 가지 어떤 방법만으로 이 문제를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제 경험담으로 보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가만히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해요. 가만히 지켜보는 게 참 안 쉽죠. 어렵죠. 내 아들인데요. 다른 집 자식 같으면 관심도 없죠. 내가 왜 신경을 써요. 뭐 대들든지 말든지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담배를 피웠든지 술을, 그건 뭐 내가 별로 그렇게 깊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내 아들이 그럴 때는 그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참 어떤 때는 돌을 닦는 것만큼이나 힘듭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내 인내심을 지금 시험하시는 건가? 테스트하시는 건가? 정말 힘들지만 좀 가만히,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정말 아주 엉터리로 살지 않았고 내가 정말 애들 아주 잘못 키운 게 아니라면 우리 아들이 잠시 뭐 예를 들면 기차의 비유를 하면 뭐 잠시 정차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아닐 때, 뭐 예를 들면 잠시 기차가 뒤로 후진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차 궤도를 벗어나서 아주 엉망으로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주는 게 다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중고등학교 그 정도 또래의 자녀들을 둔 아버님들 한 200~300명을 놓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정말 부모가 된다는 거,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 되는 거죠. 인간. 예. 부모 노릇 해보면서, 아버지 노릇 해보면서 인간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비슷한 청소년 또래 자녀를 두신 아버님들한테, 어머님들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분이 생각지도 않는 거 바로 튀어나온 말이에요. 제발 좀 내버려두라고 그랬어요. 제발 좀 내버려두라고. 예.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잉보하고 지나치게 사소한 것까지 막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지시하고 개입하시는 것보다 어떤 의미로 보면 적당히 좀 내버려두는 거. 예. 방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좀 더 나은 게 아닌가. 예. 막 과잉보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는 할 필요는 있겠죠. 대화는 언제든지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라. 네가 설사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너를 나무라거나 그래서 좀 꾸짖기는 하겠지만 항상 네가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네 입장이 돼서 일단 네 문제부터 해결해 줄 사람은 부모다. 그 믿음을 주세요. 예. 그 대신 엄마 아빠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걸 네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가 가만히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는 볼게. 그 대신 언제든지 도움이 요청하면 우리는 항상 5분 대기조처럼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달려가서 도움 줄 용의가 있다. 언제든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런 믿음만 주면 그게 오히려 선순환이 되죠. 막 걱정이 되니까 불안하니까 저러다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막 너무 사소한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좀 멀찌감치 좀 뛰어나보고 지켜볼 수 없는 것, 지켜보기가 어려운 것이 어떤 의미로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진짜 내가 우리 아들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계세요? 네. 아니, 중학교 이러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죠. 저렇게 가면 뻔히 보이는데 그건 부모님 생각이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자녀들이 훨씬 더 성숙하고 잘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독 부모님 눈에만 한없이 어려 보이고 한없이 걱정이 될 뿐이지.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자식을 존중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좀 되물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사랑이고 나는 관심이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인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나 관심이라고 안 느껴지고 그게 잔소리나 간섭, 개입이라고 느껴진다면 뭐든가 내가 자식한테 애정,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사랑이고 관심이라면, 그죠? 자식도 그렇게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러는, 아니면 아주 자주는 다 널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그죠? 내가 주고 싶은 거, 내가 줄 수 있는 거, 내가 주고 싶을 때, 내 방식대로 막 줘놓고, 너 왜 고마워 안 하냐?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언제 아드님, 따님들이 달라고 그랬냐고요. 엄마, 아빠, 이거 말고 나 사실 이게 필요해요. 물론 애들이 다 달란다고 주는 것도 자식을 망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자식이 원하는 것을 자식이 필요로 할 때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관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격려 많이 해주세요.
인정해 주시고 칭찬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도로는 자식의 비위를 맞추는 부모도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좀 당당하실 필요는 있죠. 예. 부모의 의무도 있지만요. 부모의 권리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부모의 권위 자체를 부모 스스로가 오히려 포기한 게 아닐까. 막 권위주의, 막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놈의 자식 막 군림하고 무조건 복종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부모님은 이 시대에 조금 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모님 상일지도 모르지만 그냥 막 비위 맞추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건 정말 부모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식이 이용하는 겁니다. 악용하는 거고요. 어린이들은 그죠? 천사 같은 동심. 잘 보면요. 반드시 천사 같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뭐 제가 좀 말을 과격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악마 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만 챙기길 바라고 부모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자식으로 키우는 것은 자식도 잘못이고 이거 부모님 잘못이 큰 거죠. 지나치게 비위 맞추는 거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가끔은 자식들하고 말싸움하는 부모 있어요. 논쟁.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 들어보면 자식의 얘기지만 참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논리정연한 말인데 괜히 부모가 자존심 상하니까 딱 지적받으니까 일단 막 화부터 나니까 그죠? 이놈의 자식 너 말투가 어때? 그래가지고 말꼬투리 잡고 트집 잡아가지고 자식을 막 나무라면 자식은 너무너무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부모가 아직도 어른이시고 신체적으로 강력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 진짜 그때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면 그때는 사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논리적으로 따지면 부모가 매번 100% 맞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가끔 모순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자식한테는 정직해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고 예. 자식들 앞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자식들이 불순하게 대하는 거, 그거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셔야죠. 엄마를 막 때릴 듯이 덤벼들거나 위협하거나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불순한 어떤 폭언 같은 거, 그건 정말 초장부터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커지게 되다 보면 엄마 혼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딸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엄마 혼자의 힘만으로, 아버지 혼자의 힘만으로는 키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그 역할을 분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초기 대응을 어떻게 잘하는가 무척 중요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런 경지까지 그죠? 참 보면 부모님들이 참 잘못한 부분 많죠. 예. 모든 것이 부모님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부모님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 그래서 정말 아빠가 안 되는 건 엄마도 안 되고 엄마 아빠가 안 되는 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되고 딱 어떤 일관성을 갖고 예. 그러면 결코 엄마 아빠가 완전히 한 팀이 돼서 뜻을 뭉쳐서 똘똘 뭉치는데 경제력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사회적인 경험으로 보나 부모가 당연히 강자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앞에서 분열된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일관성을 갖고 뜻을 뭉치면 아이들한테 질 리가 없습니다. 질 수가 없는 거고 그 힘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용을 하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도 이런 경우, 그죠? 당신은 도대체 맨날 월급만 갖다 주면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집의 아빠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망치려고, 당신은 도대체 아버지 자격이 있는 거냐? 내가 애들을 나 혼자만 밖에서 키워왔느냐? 이런 얘기하면 남편들 피곤하죠. 왠지 날 자꾸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아내의 얘기를 피하는 수도 있는데, 그런 때는 오히려 막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답답하니까, 야속하니까 원망스러우니까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감정을 조금 자제하시고 좀 감정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을 때 남편한테 좀 더 부드럽게 여보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중학교 1학년쯤 되고 이제는 덩치가 나보다 더 커져서 어떤 때는 겁이 난다니까요. 예. 그 애가 요즘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당신 도움 없으면 우리 애를 정말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내가 당신한테 부탁을 하니까 요것만큼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줬을 때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 얘기 일단 귀담아 들어줘서. 예. 참 그렇지 않은 아빠들 참 많은데
오히려 뭐 조금 낯간지러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좀 과도하게 칭찬해 주시는 것도 지혜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남편이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참여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 그것도 중간 역할인 엄마의 역할이시겠죠. 자, 사춘기 때 반항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모든 아이들이 다 사춘기 때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어떤 사춘기의 홍역을 안 겪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뒤늦게 홍역을 겪는 아이들도 있고요. 사춘기 때 이런 반항기, 그런 시절을 겪는 게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자기 어떤 불만, 그죠? 응어리를 일단 푸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좀 미숙해서 그렇죠. 조금 불손하기도 하고 좀 거칠어서도 그렇지. 일단은 뭐가 불만인지를 좀 알기도 하고, 그것을 계기로 부모와 자식 간에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돈독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면 금성첨화죠, 뭐. 예. 그래서 단계마다 겪는 여러 가지 고민들, 닥친 어머니 아버지들은 참 너무너무 고민스럽겠지만 조금 멀찌감치 띄워놓고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객관성, 냉정함, 그리고 먼저 키워보신 선배 부모님들의 얘기를 좀 참고하셔서 그 고비고비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